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 대비 제85강은 성적 쾌락에 대한 금원, 인도의 카마수트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카마수트라, 그리고 이제 표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와 관련된 그림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도 철학에 대해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인도 철학의 초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통 6파 철학, 6개 철학이 있고 그 중에 요가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마수트라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왜 성애를 배워야 하는가? 여자가 배워야 할 일, 그리고 이제 남녀 성계 크기, 여자가 쾌락을 느낄 때 8단계 성교 과정, 이런 순서로 강의 진행되겠습니다. 인도 철학의 특징은 고대와 현대, 힌두와 비힌두, 유신론자, 무신론자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 인도 사상가들의 철학적 사색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특징은 폭넓은 사고로 진리 탐구에 대한 굽히지 않는 믿음과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 철학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서로 다른 학파들끼리 공존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오랫동안의 숙고와 토론을 통하여 공통점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수한 다양한 종류의 철학이 존재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통 6파 철학은 여기서 정통은 이제 아스티카라고 부르는데요. 정통이란 어떤 거냐? 여기 이제 베다의 권위를 믿는 자 또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을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6철학의 종류를 보면 미맘사, 베단타, 상키야, 요가, 니아야, 바이셰식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문교의 성전, 경전이죠. 분량으로 따지면 성경의 6배에 이르는데요.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1100년 사이에 쓰여진 책입니다. 6학파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모든 학파가 수트라, 경전의 총칭이라고 하는데요. 수트라로 불리는 근본적인 경전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요가에는 요가 수트라가 있고 또 카마 수트라가 있습니다. 먼저 그 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문화유산,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선정됐고 요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산스크리트어로 결합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몸끼리 서로 연결하고 해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한다는 뜻인데요. 특정한 자세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수련하여 무아지경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석가모니도 한때는 요가 수행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가는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논하며 몸과 마음을 수행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은 이제 다이어트라든가 스트레칭, 몸을 이렇게 쭉쭉 피는 거, 웰빙, 재활운동으로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인 마돈나죠. 여기는 마이클 잭슨, 고 마이클 잭슨인데, 이렇게 이제 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효리도 이 두 사람 다 요가 애찬론자인데요. 오늘날은 여성 위주로서 실내에서 매트를 깔고 레깅스를 입고 하는 다이어트 체조 정도로 아마 일반인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요가는 2010년부터 미군의 훈련 프로그램에 과목이 들어가 있고, 왜냐하면 병사들의 육체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야전에서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낮춰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요가는
유사 과학자들이나 사이비 종교인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기도 했는데요. 1995년에 일본 옴지니 교회 아사하라 쇼크라고 하는 이 교주가 일본 도쿄의 지하철을 습격해서 총 5개인데 차량에 많은 양의 살인가스, 가장 독하다고 하는 이 가스를 살포해서 13명이 죽고 5천 명 이상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자들이 공중부양을 하는 이 한 장의 사진으로 현혹이 됐는데 이 정도 수준은 보통 사람들이 훈련만 하면, 연습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교주를 비롯한 간부 6명은 바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자, 오늘 그 주제인 카마수트라라는 책이 나오는데요. 4세기 무렵에 쓰인 바라문교의 그 계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세계 3대 혹은 4대 성전, 성에 대한 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제 성경으로는 완전한 결혼이라고 해서 네덜란드 의사가 쓴 일종의 성과학 서적이고 향원이라고 해서 16세기 아라비아 사람이 쓴 그리고 19세기 말에 이제 유럽에 소개됐던 책이고 또 중국에서는 그 유명한 소녀경이라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신화적인 제왕 황제가 선녀, 소녀에게 질문한 형식으로 해서 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카마수트라의 저자 바짜야나가 서문에 쓴 내용을 잠깐 보면은 창조주이신 범천, 우주의 근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라고도 할 수 있고 범천은 인류를 만든 후에 최초로 10만 장이나 되는 방대한 교전으로서 세 가지의 정법, 정의, 그리고 실리, 재화와 보물을 말하죠. 성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런데 바브라비아라는 사람이 이것을 150장으로 나누고 다시 총론, 정교편, 연애편, 부도편, 타처편, 다른 사람의 아내죠. 창녀편, 비결편 이렇게 해서 7편으로 정리를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카마수트라를 썼을까요? 자, 우리가 세 가지 힘, 정법, 실리, 성의를 얻으려면 소년 시절에는 지식과 재보를 얻는데 힘써야 되고 청년 시절에는 성의 온 힘을 쏟아야 하며 노년에는 정법과 해탈의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소년 시절에는. 예, 그리고 또 재보를 이렇게 지식과 재보를 얻는 데 힘써야 한다. 이런 이제 그림입니다. 카마수트라라고 했을 때 카마는 남녀 사이에서 정사에서 느껴지는 쾌락을 의미하고 수트라는 금은 삶의 교훈이 담긴 짤막한 어구들을 모아놓은 경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마수트라 하면은 성에 대한 금원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왜 성애를 배워야 할까요? 성욕은 식욕과 더불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또 이 성애를 통해서 종족이 보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욕이 적절히 충족되지 않으면 정신병과 같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식욕, 성욕. 그래서 올바른 성애를 통하여 쾌락도 느끼고 미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성애를 배워야 한다는 얘기죠. 총론에 보면은 여자가 배워야 할 일이 나오는데요. 64가지의 성의 지식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면, 노래, 춤, 악기 연주, 꽃으로 침실을 장식하는 일, 약물을 만들고, 주문을 외는 일, 약물로 정력과 체력을 높이는 일, 손재주를 익히는 일, 음식을 만드는 일, 몸의 건강을 꾀하는 지식 등이 포함되어 있고, 창녀가 이를 익히면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며, 왕녀나 귀족의 딸이 이걸 익히면 남편의 다른 아내들을 지배할 수가 있다. 당시 이제 인도 사회는 이제 일부 다처제를 허락했으니까요. 자, 성기 크기는 이제 정교편에 나오는데, 남성 성기 가운데 가장 큰 것을 순말 것이라 할 수 있고, 중간 것은 황소, 가장 작은 것을 수토끼라고 부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성기 크기를 알아보니까 사람의 경우는 보통 13에서 15cm라고 합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큰 경우는 대왕고래인데 이 성기가 발기 시에 몸 밖으로 나오는 부분만 2.5m라고 그래요. 그래서 몸이 이제 30m라고 하면은 그 비율상으로 그리 큰 건 아닌데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거죠. 코끼리가 1.5에서 1.8m, 말이 1m, 소는 40에서 50cm, 반면에 고릴라의 발기한 성기는 겨우 4cm고 모기는 0.03cm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녀 간에 서로 알맞은 크기의 상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큰 것과 작은 것의 교접은 가장 좋지 않고 그 외에는 이제 보통인데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것보다 큰 것이 그 반대 여자의 성기가 큰 것보다는 더 바람직스럽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열의 정도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가장 강한 남자는 힘이 세고 인내력이 뛰어나며 지칠 줄 모르는 자고 가장 약한 남자는 동작이 느린 데다 정액의 양도 적고 또 여자의 정열이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이때가 이제 손톱으로 핥힐 정도인데 그때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은 남자가 있고 이런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자에도 강중약 세 종류의 여자가 있다. 여자가 어느 때 쾌락을 느끼느냐? 여자는 키스와 같은 애무가 곁들일 때 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자는 정신적인 요인에 의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여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강렬한 동작을 하는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주장도 있고, 남자는 사정하는 순간에만 쾌감을 느끼지만 여자는 처음부터 이 정수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계속 나와서 쾌감을 느낀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여기는 이제 환자 수준인데요. 하루에 50번 이상 오르가즘을 느끼는 희귀병 환자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여자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남자로서는 다양한 기술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8단계 성교 과정을 살펴보자니 처음에는 이제 포옹하겠죠. 서로 안고 입을 맞추고 손톱으로 핥히기 또 이렇게 절정에 달했을 때 물기 함께 눕고 신음하기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하고 또 입으로 하는 성교 이걸 구강성교라고 하지요. 어느 때 손톱으로 핥히느냐 남자가 먼 길을 떠나고자 할 때 여자의 넓적다리와 가슴에 세 줄기 또는 네 줄기의 자국을 내는데요. 그 목적은 여자로 하여금 남편을 그리워하도록 하기 위한 거다. 반면에 남은 부인에게 손톱 상처를 내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은 자칫하면 그걸 통해서 모든 비밀이 폭로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열적인 사랑의 기념으로 창부와 정부, 창녀와 이제 경부의 몸에는 자국을 낼 수 있는데 자, 카마스트로의 글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이 그 몸의 은밀한 곳에서 정인의 애인이겠죠. 손톱 자국을 발견할 때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라도 즐거웠던 그날의 애정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마음에 떠올라 항상 즐겁고 새로운 기쁨을 줄 것이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도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인도 철학은 서로 다른 학파들끼리 공존하고 토론을 통하여 공통점을 찾아간다는 특징이 있고 정통 육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베다의 권위를 믿고 사회세계를 믿는 철학인데 특히 수트라, 경전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철학입니다. 요가는 몸과 마음을 수련하여 신에게 다가가는 수행법인데 유명인사로는 마돈나와 이효리가 있고 카마수트라는 세계 3대 혹은 4대 성견에 속하고 이 내용을 보면 소년 시절에는 지식과 재물을 쌓는 데 열중하고
청년 시절에는 성에 몰두해야 하며 노년에 이르러서는 정법과 해탈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 왜 카마수트라 같은 성경이 나오느냐? 성욕이 적절히 충족되지 않으면 해로운 결과가 가져오기 때문에 어떻게 쾌락을 추구할 것이며 그와 동시에 미래의 행복을 어떻게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이 책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자는 64가지 성의 지식을 배워야 하는데 성기의 크기는 남녀 간에 서로 알맞은 사이즈끼리 이제 교접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정렬의 정도도 이제 남녀 간의 강중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여자는 애무가 곁들이고 또 정신적인 요인에 의해서 쾌락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여자는 지속적으로 쾌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남자는 오랫동안 다양한 기술을 고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덟 단계는 포옹, 입맞춤, 손톱으로 핥히기, 물기, 함께 눕기, 신음하기 등이 있는데 손톱으로 핥히는 남자가 먼 길을 떠날 때 여자로 하여금 남편을 그리워하도록 하기 위한 거다. 대신 나무 부인에게 손톱 상처를 내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비밀이 폭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요 참고문은 바자야나가 쓴 카마수트라고 정태혁 님이 옮긴 2006년도 책을 참고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